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어떤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게 들릴까봐 참아하지 못하다가도 중년을 넘긴 분들 앞에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당신이 50을 넘기고도 여전히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후를 조금씩 깎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 나는 많은 노인을 보아왔다. 부유했던 사람도 있었고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학문으로 이름을 남긴 이도 있었고 조용히 가족만 지키다 간 이도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 말년에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들은 일찍부터 어떤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끝까지 괴로워하던 사람들은 대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상처를, 체면을, 그리고 쓸모를 다한 욕심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오며 배운 한 가지는 이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져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붙잡아야 비로소 숨이 쉬어진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의 삶은 쌓아 올리는 시간이다. 지식도 인맥도 재산도 명예도 그렇다. 하지만 50 이후의 삶은 다르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나는 노년에 얼굴이 망가진 사람을 많이 보았다. 병 때문이 아니었다. 세월 때문도 아니었다.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일들과 이미 떠난 사람들과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로 하루하루를 소모하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 그리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들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미움, 억울함, 비교, 후회 이런 것들은 손에 켰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없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운과 기운을 말려버리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면 집을 먼저 정리하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단순히 물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살아오며 알게 되었다. 집에 쓸모없는 물건이 쌓이듯 마음에도 이미 역할을 다한 감정들이 쌓인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감정들을 나의 일부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건 내가 겪은 일이니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니까, 그 억울함이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것들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도 더 큰 결심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조용히 손을 펴는 용기다. 나는 오늘 오래 살며 깨달은 이야기 하나를 당신에게 나누고 싶다. 말년이 편안했던 사람들, 끝까지 얼굴에 온기가 남아있던 사람들, 마지막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일찍 내려놓았다. 이 세 가지는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고 학력이 없어도 붙잡을 수 있으며 혼자 있어도 사람을 늙게 만든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쥐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마음은 늙고 운은 점점 얇아진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괜찮다. 늦지 않았다. 나는 이 말을 젊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것을 겪은 당신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이제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듣는 동안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만 조용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노후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끝난 일들을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래 살며 가장 많이 본 장면이 있다. 겉으로는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전의 장면이 여전히 반복 재생되는 사람들이다. 그날 들었던 말, 그때 받았던 무시, 설명조차 할 수 없었던 억울함.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붙잡음에 가깝다. 나는 첫 번째로 노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한다. 이미 끝난 과거의 억울함이다. 억울함은 젊을 때는 버팀목처럼 느껴질 수 있다. 언젠가는 증명하겠다.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 마음이 사람을 앞으로 걷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50을 넘긴 뒤에도 그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료가 아니라 독이 된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끝내 마음의 병을 안고 노년을 보낸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이미 없다는 데 있다. 상대는 이미 잊었거나 이미 떠났거나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만 그 자리에 남아 그날의 말을 되새기며 하루의 기운을 다 써버린다. 억울함은 정의를 위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가장 강한 끈이다. 옛사람들은 한을 품고 죽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노년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해했다. 한을 품은 마음은 잠을 얕게 만들고 말을 날카롭게 만들며 사람을 혼자 있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이 머무를 자리를 없앤다. 운이라는 것은 소란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늘 시끄러운 집에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듯 마음속에 늘 과거로 소란하면 좋은 기운은 들어와도 곧 나가버린다. 사람들은 억울함을 내려놓으면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해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그 일을 지금의 삶에서 퇴장시키라는 말이다. 그 사건은 이미 역할을 다했다.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세상을 알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물게 할 이유는 없다. 노년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속에 살지도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그때는 그랬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오는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만약 지금 혼자 있을 때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억울함이 당신의 현재를 조용히 흔들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 당장 없애려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것이 과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해두어라. 이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운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노년의 평안은 새로운 것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 억울한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을 늙게 만드는 또 하나의 붙잡음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내가 두 번째로 노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집착이다. 젊을 때는 그 집착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가족을 책임지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체면과 평판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집착을 50, 60이 넘어서까지 놓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닳게 만든다. 나는 말년에 유난히 예민해진 사람들을 보아왔다. 누가 인사를 덜 했는지, 누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지, 누가 뒤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 모든 것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하루의 기운이 거기서 다 빠져나간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에 빨리 반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은 언뜻 보면 품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밖으로 내놓는 일이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의 온도가 오르내리게 만들면 노년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 옛 사람들은 노인은 말이 적어야 오래 산다고 했다. 그 말 속에는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표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진다는 의미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젊을 때라면 설명하고 변명하고 바로잡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설명은 대개 헛된 소모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래서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는 삶은 끝이 없다. 노년에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삶에서 나온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보았을 때 그것이 곧 내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의 시야가 거기까지였을 뿐이다. 하지만 체면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끝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을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나이 들어도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 말의 이면에는 아직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노년으로 가면 삶은 너무 피곤해진다. 체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례를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모든 반응을 의무처럼 하지 말라는 말이다. 대답하지 않아도 될 말에 굳이 대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오해에 굳이 힘을 쓰지 않는 것. 이 선택이 노년의 에너지를 지켜준다. 사람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존엄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얼굴, 비교하지 않는 눈,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지는 품격이다. 만약 요즘대로 작은 말에도 마음이 자주 다친다면
사람 만나는 일이 부쩍 피곤해졌다면 그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내려놓지 못한 체면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노년에 필요한 용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아니라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용기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마지막 하나는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사람의 노후를 결정짓는다. 겉으로는 미력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가장 큰 고독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참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말없이 견디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참고, 조직을 위해 침묵하고,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 여겼다. 그러나 오래 살고 보니 그 믿음이 모든 경우에 옳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다. 끝없는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생이 언제 끝나야 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나는 말년에 유독 고독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았고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치웠고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인생이 없었어요. 이 말은 슬픔이면서 동시에 늦은 깨달음이다. 자기 희생은 상대가 고마워할 때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서서히 투명해진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을 묻지 않는 상태다. 늘 주기만 했던 사람은 막상 노년에 이르러 받는 법을 모른다. 도움을 받아도 불편하고 위로를 받아도 미안해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끝까지 뒤로 미루다 보면 마음은 점점 말라간다. 옛 사람들은 등불은 나물 비출수록 자기 기름도 줄어든다고 했다. 그래서 불을 오래 밝히고 싶다면 바람을 피하고 기름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노년의 삶을 위한 아주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자기 희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냉정해지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함부로 소모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제는 모든 부탁에 그래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기대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지금의 나에게는 무리다. 이 두 문장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용기야말로 노년에 꼭 필요한 지혜다. 사람들은 거절하면은 관계가 멀어진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한쪽의 희생 위에 오래 서 있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게 된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말년에 가장 평안했던 분을 기억한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이 먼저인지 상대 마음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자기 희생을 멈춘 자리에 이기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역할이 아니라 더 적은 부담이다. 이미 충분히 했다. 이미 충분히 참았다. 이미 충분히 책임졌다. 이제는 자기 마음을
조금 앞자리에 두어도 된다. 이것이 복을 쌓는 마지막 단계다. 복은 더 많이 주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조용히 남는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은 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노년의 평안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다만 내려놓은 자리에 천천히 스며든다. 사람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보다 그 이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년의 빛깔이 달라진다. 앞서 이야기한 억울함, 체면, 끝없는 자기 희생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면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공간이 생긴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갑자기 비워지면 사람은 그 공백을 불안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삶의 숨결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노년에 평안한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 대신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이겨야 할 시간이 아니라 머물러도 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려 한다. 밥 한 끼, 햇볕, 조용한 산책, 아무 목적 없는 대화, 이런 것들이 노년의 복이 된다. 옛 사람들은 복은 크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 복은 늘 작은 모습으로 곁에 와 있었다. 다만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만을 남기는 일이다. 필요 없는 감정이 빠져나가면은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느려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된다. 잠이 깊어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된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혼자 있어도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힘. 사람들은 노년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태다. 늘 과거를 곱씹고 남의 시선을 걱정하고 쓸데없는 책임을 끌어안고 있으면 사람은 끝내 자기 곁에 머물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이미 충분히 견뎌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이제부터의 삶은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를 덜어내는 시간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공이 아니라 온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말 속의 온기, 눈빛의 온기, 침묵 속의 온기. 그 온기는 마음이 가벼울 때만 생긴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하나씩 조금씩 손을 펴기 시작하면 된다. 오늘은 억울한 기억 하나를 내일로 넘기지 않고 오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을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내 마음이 지친 순간에 잠시 쉬어주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노년의 방향을 바꾼다. 복은 미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가 이미 복이 된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를 바란다. 그 너그러움이 당신의 얼굴을 밝히고 당신의 하루를 지키고 당신의 노년을 조용히 품어줄 것이다.
나는 오래 살며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잘 산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에 마음이 조용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그 조용함을 당신도 누릴 차례다.